자, 네, 보시죠. 자, 이제 책 142쪽입니다. 그러니까 3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뭐 이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내용을 보셔야 되고, 먼저 제1절 용도지역 등 개괄은,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냐면 그냥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한 거니까 뭐 지금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제2절 그러니까 용도지역 쪽을 보도록 하시죠. 제2절 용도지역, 그러니까 굵은 1번 용도지역 종류. 그러니까 네 가지는 아시죠? 개발 땅, 보전 땅 나타내기 위해서 용도지역 네 가지 뭐가 있고요. 앞글자 네 개, 도, 관, 농, 자가 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9가지, 21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나라 루스 자주 찍어보시고요. 그러니까 본문 보시면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 모든 토지를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에 토지의 이용, 그러니까 개발 땅, 보전 땅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용도에다가 숫자 29를 쓰세요.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도 29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29 쓰시고, 그러니까 뒷내용 가서 보셔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뒷내용에서 보시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그건 목차를 먼저 잠깐 보시죠. 142쪽에 굵은 1번 용도지역의 종류, 다음 쪽에 143쪽에 양과로 1번,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한 법에서 4가지, 9가지로 나누고 있고, 한 장 넘어와서 보시면 144쪽에 양과로 2번, 그러니까 시행령, 대통령이 정하는 거죠. 시행령에서 21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145쪽에 그러니까 표가 있는데, 뭐 처음에는 이 표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고,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146쪽에 그러니까 굵은 2번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첫 번째,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용도지역별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굵은 3번 내려와서요. 그러니까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두 번째, 건폐율, 용적률 제한, 건축물의 크기를 제한합니다. 다음 쪽에 양과 1번 용어정의, 양과 2번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고, 다음 이제 148쪽으로 가면 3절 용도지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두 장 앞으로 와서요. 142쪽 펴시고, 그러니까 용도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 되시냐라고 하는 건데, 그 지금 보셨던 목차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종류. 우리가 알고 있는 4가지만이 아니라 9가지, 21가지로 구분을 한다. 그러니까 땅바닥에다 이름을 정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도 열람실이 있고 휴게실 아니면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열람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컵라면 후룩후룩 먹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열람실은 책을 보고 열람을 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휴게실 매점에서 친구들끼리 와서 아이고 야 고생했다, 야, 좀 쉬자, 뭐 마실래, 뭐 그러고 얘기하고, 아까 뭐 공부하는데 뭐가 어쨌어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식당에 있는 어느 누군가 책 보고 있으면서 여기 도서관에서 얘기하고 그걸 떠들면 어떡해요? 그럼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거기는 쉬는 곳이니까요. 방에다가 그러니까 글자를 붙여놨어요. 열람실, 휴게실 뭐 하려고요? 행위 제한 하려고 하는 거죠. 열람실에서는 책을 조용히 보는 거고, 휴게실에서는 너무 큰 소리는 아니지만 쉬고 간단한 대화 나눌 수 있고 하는 거죠. 땅바닥에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행위 제한 하려고 이름을 붙이는 거라고요. 학교위생 정화구역 500m까지는 그러니까 술집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개발하지 말라고요. 개발 제한 하겠다는 구역이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 다 행위 제한 하려고 합니다. 행위 제한을 하는데, 행위 제한 첫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상가,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아직은 4가지에는 없지만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게 9가지에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연탄공장 지으면 될까요? 안 되죠. 그건 어려운 거 아니죠. 그건 상식이라고요. 그냥 뭐 무슨 소련 사람도 살고 있고 우리도 생활하고 있고 다 같은 상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소련 말로 뭐라고 하냐라고 하는 거죠.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을 수 없다, 주거지역에 연탄공장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소련 말로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소련말 아시면 그 상식하고 연결되고 나머지 것들이 붙어가게 되는 겁니다. 소련말이 안 나오면 그냥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지, 연탄공장 못 짓지, 그건 상식이고, 공법은 그냥 공법대로 어려운 거고, 그렇게 남게 되는 거죠. 소련말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건물이 많이 크게 들어가야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 땅이니까 조금만 들어가라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크기를 규제합니다. 건축물의 크기를 규제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건축물의 뚱뚱 날씬 건폐율과 건축물 높고 낮고, 그러니까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크기를 제한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봐가시자고요. 이제 다음 쪽 보시면 143쪽에 그 142쪽 세 줄은 뒷내용을 보셔야 아시게 되고, 143쪽에 제일 위에 양괄 1번 4가지 9가지, 첫 번째 표가 세 줄이죠. 그러니까 첫째 줄에 4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앞 글자 4개 뭐가 되고요? 도, 관, 농, 자가 있죠. 근데 그것 갖고 모자라다고요. 둘째 줄 9가지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표의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그 주거지역을 다시 6가지로, 상업지역을 4가지로, 공업지역을 3가지로, 녹지지역을 3가지로 하니까 도시지역만 셋째 줄에서 6, 4, 10, 셋셋 6, 16가지가 되죠. 기타 5가지에서 21가지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복잡해요. 아무튼 뭐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쟤네들은 이제 그런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4가지 용도 지역이 있죠. 도, 관, 농, 자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상 4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약한 자료이다 보니까 그 관련되는 문장을 또 쓰고 또 쓰고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지난주 보셨던 내용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책 좀 앞으로 가시면 그 129, 130이죠. 130쪽 보시겠습니다. 130쪽에 제3절 국토의 용도 구분, 그러니까 굵은 2번 국토의 용도 구분, 셋째 줄부터 동그라미 1번 도시지역, 2번 관리지역, 3번 농림지역,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시지역 땡땡,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어찌고저찌고가 있죠. 여기는 인구, 사람도 바글바글, 산업, 그러니까 공장, 사무실도 바글바글. 동그라미 2번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에 준하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냐면 중간 땅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농림지역, 그냥 바로 둘째 줄이요. 농림지역, 뭐뭐한 그러니까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농업만이 아니라 임업도 하자. 동그라미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말 그대로 자연환경, 그러니까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전 등을 하겠다. 그냥 그대로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자, 이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시고요. 143쪽. 143쪽에 이제 두 번째 표를 보시죠. 두 번째 표에 9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을 4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7번 보시죠. 도시지역이 그러니까 아까 정의가 뭐였어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인구, 그 많은 인구가 편안히 주무시자고요. 연탄공장 들어가면 안 되고 나이트클럽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집, 뭐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그래서 편안히 주무시자라고 하는 것을 무슨 지역이라고 할 거고요? 주거지역이 있죠. 다음에 산업이요. 인구와 산업이 바글거린다고요. 그러니까 산업에 뭐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되는데 이건 좀 완전 다른 범주이고,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 중에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1차 산업은 땅에서 직접 뭔가를 하는 거예요. 농사 짓고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차 산업이 뭐고요? 1차 산업을 위한 땅이 농림지역인 거죠. 농업과 임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산업,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야죠. 3차 산업, 뭐 1차, 2차, 3차
초등학교 5학년 사회시간에 나와요. 오래됐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제예요? 오래돼서 까먹었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2차 산업,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야죠. 공장에서 물건 만들기 좋게, 공업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땅이 뭐고요? 공업지역. 그러니까 3차 산업, 물건을 사고 팔고 서비스 제공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한 땅이 뭐고요? 상업지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지역이 애당초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인구가 주무시는 주거지역, 2차 산업, 공업지역, 3차 산업,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도시지역에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 공장, 콘크리트만 꽉 차 있으면 도시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싹 죽어버리겠죠.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다고요. 뭐라도 좀 있어야, 녹지지역이 있어야, 그러니까 좀 나무라도 조금, 풀밭이라도 조금 있어야 뭐 거기서 깨끗한 공기를 얼마나 내고 거기서 뭐 거기 나오는 물을 직접 마시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눈이라도 시원하잖아요. 칠판도 무슨 색깔로 돼 있어요? 녹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녹지지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이 없으면 도시 사람들 싹 죽어버리게 된다고요. 뭐 가끔 좀 우리가 이제 뭐 그러니까 미국이야 뭔 얘기지만 가끔 뭐 텔레비전 뭐 이런저런 데서 자주 보시게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그러니까 뉴욕이 있고 그 뉴욕에 뭐 한가운데 뭐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 하는 뭐 큰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이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무슨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뉴욕 땅값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죠. 비싼데 거기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여의도만한 그 정도의 큰 땅이 있다고요. 저거 군침 생기는 사람, 삼키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관청에서 그 땅을 팔아버리면 건물 지으시는 땅으로 팔아버리면 떼돈을 버는 거죠. 그건 이제 시 재정이긴 하지만은 시장이 그 돈 갖고 뭐 지가 이제 이것저것 뭐 행세를 내고 그 돈에서 또 일부를 빼먹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땅을 팔려고 상업용지로 팔려고 이것저것 아까 계획을 세울 때 뭘 한다고요? 조사를 했다고요. 그 땅을 상업지역으로 팔려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 땅도 상업지역이 되면 뉴욕 전체에 콘크리트가 꽉 들어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욕 전체에 콘크리트만 꽉 들어차게 되면 뉴욕 사람들이 다 돌아버린다고요. 정신병자가 엄청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 정신병자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담아놓을 병원이 필요한데 그 병원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 따져봤더니 딱 요 정도 크기의 병원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땅을 팔아갖고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놓고 그만한 또 땅을 어디를 만들어서 거기다 정신병원을 짓는 게 나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나아요? 놔두는 게 낫죠. 그러니까 도시계획 이론의 아주 중요한 일화예요. 녹지지역 할 때 가장 나오는 기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놔두는 게 사람이 사는 거지 거기 손댔다가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녹지지역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갑다. 뭐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관리지역은 애당초 도관농자, 도시지역에 준하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땅, 중간 땅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관리지역은 그러니까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관리지역 중에서 이제 요 옆에 것들을 지우고 가죠. 지금 설명 끝난 것은 지우고 가면 그러니까 관리지역에 중간 땅이니까 그 중에서도 도시지역 비슷한 것, 그 중에서 농림지역 비슷한 것, 그 중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비슷한 관리지역 세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느 땅바닥을 그러니까 저 땅바닥 이름이 뭐야? 온 나라 루리스 찍어봤더니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이렇게 나오면 영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을 뭐라고 하고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슷한 관리지역을 뭐라고 하고요?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관리지역을 뭐라고 하고요? 보전관리지역. 이제 이렇게 이름만 붙여놓은 거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농림지역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따로 구분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요 리듬을 꼭 잡으셔야 돼요. 다시요. 좀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 뭐가 있고요. 도, 관, 농, 자가 있죠. 관리지역은 뭐의 중간 땅이에요? 도농자의 중간 땅이죠. 그래서 관리지역은
도농자의 중간 땅이고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이 뭐고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슷한 관리지역이 뭐고요?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관리지역이 뭐고요? 보전관리지역이죠. 그러니까 요것만 계속 혀로 소리내시면 됩니다.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합쳐서 10글자이죠. 도관농자, 도농자, 계생보. 따라하시죠. 먼저 할게요. 도관농자, 도농자, 계생보. 도농자, 계생보. 그냥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저쪽에 저거는 농사도 짓는 것 같은데 좀 건물도 한두 개는 있고 저거는 무슨 땅이야? 알 수가 없다고요.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그 땅이 무슨 땅인지를 보려면 뭘 찍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온나라 루리스를 찍어봐야 아는 거죠. 계획,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정한다. 앞으로 이 땅은 이렇게 쓰겠다는 것까지 관청의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니까 눈으로 보는 걸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도농자 비슷한 것을 계생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보고 읽으면서 다시 설명드리죠. 143쪽에 두 번째 표요. 도시지역 네 가지. 주, 상, 공, 노. 그러니까 주거지역, 거주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안녕히 주무셨어요? 주거지역이죠. 그러니까 산업지역,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앞으로 이렇게 쓰자. 그러니까 지금 상업하기 좋게 또 아니면 앞으로 상업하기 좋게 만들어 갈 땅,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공업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공업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거나 만들어 갈 땅을 뭐라고 하고요? 공업지역.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몇 층 이하래요? 4층 이하라고 돼 있죠. 나중에 저 뒤에 건축법, 주택법에서 보겠습니다만 아파트가 주택이 5개층 이상이 아파트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녹지지역 땅바닥은 건물을 몇 층까지만 지으라고요? 4층까지만 지으라고요. 그러니까 뭐는 못 들어간다고요? 아파트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환경, 농지산림보호, 보건위생, 보안, 도시의 물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 역시 4층 이하로 되어 있고요. 뭐 못 들어간다고요? 아파트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관리지역에서 보시면 표가 옆으로 6칸이죠. 하나, 관리지역. 두 번째 칸에 계획관리지역. 세 번째 칸에 도시적 비슷. 네 번째 칸에 설명이 있고. 다섯 번째 칸에 녹계. 그 다음 칸에 녹관농자. 아무튼 6칸입니다.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을 보도록 하시죠. 계획관리지역은 세 번째 칸, 도시적 비슷한 땅인데 법에 써져 있기로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어느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고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고요. 도시적으로 바뀔 땅.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그러니까 주, 상, 그러니까 공, 노 4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관리지역에 3가지 그러니까 기, 생, 보가 있는 거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문제는 따로 구분 없고요. 도시지역 비슷한 땅이 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슷한 땅. 그러니까 농업, 임업, 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근데 여기를 잘못 읽으면 둘째 줄 끝부분이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농림지역 되기 곤란한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생산관리지역 그 설명에 네 번째 칸의 설명 첫째 줄에 농업, 임업, 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돼 있죠. 농업, 임업을 위한 땅이니까 7번 보시자고요. 농업, 임업을 위한 땅이 뭐예요? 농림지역이죠. 그러니까 농림지역과 똑같다고요. 근데 곤란하다면서요. 뭐가 곤란하냐면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하다고 돼 있는 겁니다. 눈치학상 농림지역 하기가 뻘쭘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군 땅을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군에 경기도 가평군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거기에 시외버스 터미널 있죠. 시외버스 터미널 있으면 그 앞에 조그만 시장도 있어요. 그러면 터미널 건물도 있고 뭐 2층, 3층은 되겠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장도 있고 그러면은 무슨 땅이겠어요? 도시지역이겠죠. 경기도 가평에는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있죠. 텔레비전 나왔잖아요. 강원도 영월에 오는 그 소녀가요. 아, 우리 동네도 아파트 있어요.
예, 아무튼 뭐 어디 이제 뭐 집이 좀 그래도 좀 모여 있는 곳이 있다고 치면 도시지역이겠죠. 그 가는 사이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으면 도관농자 중에서 무슨 땅이겠어요? 농림지역이겠죠. 그래서 농림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도시지역 바로 옆에 농림지역, 농림지역 바로 옆에 도시지역 너무 변화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를 그러니까 도시지역 옆으로 좀 건물이 좀 줄어든다 내려간다 싶으면 뭐면 좋겠어요? 관리지역. 관리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인데 이쪽으로는 건물이 높아져 간다.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이 있고 이쪽으로는 건물 없고 농사 쪽으로 간다. 농림지역. 이렇게 도시지역 옆에는 관리지역, 관리지역 옆으로는 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야지 느닷없이 도시지역 바로 옆에 농림지역, 농림지역 바로 옆에 도시지역 너무 변화가 크다고요. 그래서 눈치학상 옆이 도시지역이니까 이름을 뭐로 한 거라고요? 관리지역이라고 한 거라고요. 그런데 농림지역 비슷한 관리지역이다 라고 해서 무슨 관리지역이라고 한 거고요?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한 겁니다. 보전관리지역이요.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까지 놓고 보면 무슨 지역과 비슷하다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비슷한 거죠. 근데 역시 눈치학상,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정하여 관리가 곤란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의 첫 번째 칸 네 가지 뭐가 있었고요. 앞글자 4개 도관농자. 표의 두 번째 칸 도시지역 4가지 뭐가 있고요. 주상공로. 관리지역 3가지 뭐가 있고요. 계생보, 농자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상공로, 계생보, 농자로 되어 있는데 주상공로, 계생보, 농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 갖고 시험 문제 나온 거 딱 한 번밖에 없어요. 28번 동안 이렇게 갖고 구분해서 시험 나온 건 딱 한 번밖에 없고 그건 그냥 기본이라고요. 시험에 내지도 않는 기본사항이고 쟤네들이 시험에 내고 우리가 앞으로 책 주위에서 이제 기본서 나왔을 때 50번 책에 나오고 반드시 외워야 될 게 마지막 2칸입니다. 오른쪽 끝에 2칸이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파란색 분필은 없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관청에서 구분해서 쓰기를 이 세 덩어리 9가지를 크게 세 덩어리로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콘크리트가 다 들어찬 땅 어디까지가 콘크리트가 이미 다 들어차 있어요? 주상공까지는 콘크리트가 들어차 있죠. 아파트, 상가, 공장 콘크리트가 이미 꽉 들어찬 곳입니다. 그렇다면 7번 보시면 그러니까 농자는 지금 여기가 도시지역이 애당초 개발 땅이고 그러니까 관리지역이 중간 땅이고 그다음에 농자는 보전 땅인 거죠. 그러니까 농자는 보전 땅이고 여기가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땅이니까 농자, 생보, 농자 4가지는 개발 땅이요, 보전 땅이요? 보전 땅이라고요. 여기는 보전 땅입니다. 보전 용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운데 녹개가 있죠. 녹개는 보시면 녹지적은 푸르게 그러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도시지역 안에 있잖아요. 조금 개발이 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개발 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쟤네들이 50번 넘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 9가지를 세 덩어리로 나눠서 묶여서 구분해야 됩니다. 먼저 하고 따라하시죠. 주상공, 녹개, 생분홍자. 주상공, 녹개, 생분홍자. 그 구분이 가장 중요한 구분이 됩니다. 다음에 제일 오른쪽 끝칸으로 가죠. 그러면 주상공이 아닌 땅을 부를 때에는 7번 보시죠. 주상공이 아닌 땅 부를 때 녹개, 생분홍자 해도 되지만 7번요. 이 개생분은 한 글자 뭐로 할 수 있어요? 관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주상공이 아닌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녹관농자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것을 50번 나와요. 책에 써진 게요. 주상공에서만 뭐 할 수 있다. 15번 외워야 됩니다. 책에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대목이라고요. 녹개에서만 뭐 할 수 있다. 10번 나옵니다.
생분홍자에서 뭐 할 수 있다. 근데 생분홍자는 개발하자고요? 보전하자고요? 보전하자는 땅이니까 그 땅에서 뭐 한다 못한다 그런 거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녹관농자, 주상공이 아닌 땅 녹관농자에서 어떻게 된다. 그것이 25번이 있습니다. 10번, 15번, 10번, 25번, 50번이 나온다고요. 다시요.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세 덩어리로 묶으면 뭐고요?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제일 오른쪽 끝에 두 덩어리로 나누면 뭐가 되고요? 주상공, 녹관농자. 이거는 그러니까 농지법 끝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이걸로만 50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구분이고, 네, 그 다음에 다음 쪽 가시죠. 140쪽 가시면 요 네 가지, 9가지 갖고도 안 되겠다. 또 이제 이렇게 더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가지로 나눈다고요. 아이고, 뭐 우리들은 귀찮아 보이는 거죠. 우리들은 귀찮지만 다시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주거지역, 집이 많이 있는 곳이죠. 집이 있으니까 약국, 가게도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긴 해야 되는데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주거지역이냐고요. 단독주택이 쭉 있는 곳도 있고 큰 높은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을 나타내기, 그런 차이를 구분하고 땅을 좀 더 나눠서 쓰자. 좀 나누면 나눌수록 처음에는 좀 복잡하지만 익숙해지면은 그러니까 좀 좋은 거죠. 뭐 옛날에 쓰레기봉투 없을 때요. 쓰레기봉투 없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냥 아무냐 다 갖다 버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처음에 한 개. 그러니까 그거 사서 뭐 버리니까 뭐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하시던 일이요. 그러니까 뭐 그 모든 엄마들 다 하셨죠. 그러니까 그 검은 봉다리에다 쓰레기 이만큼 담고 가세요. 그러니까 박스테이프 갖고 가죠. 그래서 남이 그러니까 저 길가에다 이제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 쓰레기봉투에다가 이 집에서 갖고 온 쓰레기봉투를 얹어놓고 그걸 박스테이프로 붙여놓죠. 또 다른 사람도 와서 붙여놓고요. 무슨 에베레스트 그러니까 그 산 올라가는 사람들 키슬링백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뭐 엉덩이부터 이 허리 누가 머리 한참 위까지 올라가는 그거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그런 거 한 서너 덩어리가 서 있으면 눈사람 서 있는 거 같이 이렇게 서 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쓰레기 봉투도 요즘에는 나눠서 하잖아요. 나눠서 하니까 다시 쓸 수 있고 또 우리도 버리기도 차라리 이제는 편해지고 그렇습니다. 요 앞에 쓰레기통도 그렇죠. 구분해서 쓰자고요. 이제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귀찮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는 좀 구분하자. 그래서 이걸 6가지, 4가지, 3가지, 3가지로 구분하게 되니까 전부 그러니까 도시지역만 16가지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먼저 쭉 읽고 주거지역을 다 읽고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보면 그러니까 144쪽에서요. 주거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그 표가 4칸이죠. 4칸. 두 번째 칸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세 번째 칸에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네 번째 칸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저층 몇 층 이하래요? 4층 이하라고요. 뭐 못 들어간다고요? 아파트 못 들어간다는 거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로 그러니까 이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기타 그러니까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 6가지가 있는데 그 표 아래 문장이 있죠. 뭐 문장이라고요? 앞글자 따놓은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주거지역에 세 글자 전일준 전향호 1편리 12, 1, 2, 3 준이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면 다 되는 겁니다.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분 요거까지는 특히 이제 농지법에서는 많이 안 나오지만 주택법까지는 저기까지를 다 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주거지역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주거지역이 뭔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세 글자, 6글자, 6글자를 서로 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 일, 준, 그러니까 전양호, 일편리. 그러니까 1, 2, 1, 2, 3, 준. 요거까지 소리 내시면 되고,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세 번째 덩어리를 1, 2, 3, 1, 2준이 아니라 지금 제일 밑에 두 줄 아시죠? 표 아래에 있는 그 줄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 내시죠? 전일준, 전양호 1편리, 12, 123준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은 어떠한 주거환경이래요?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역은 어떤 주거환경이래요? 편리한 주거환경.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은 주거가 중심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다른 기능을 좀 더 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준공무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비슷하게요. 그냥 더 쉬운 거예요. 준우승하고는 좀 다르지만 준우승은 우승이에요? 아니에요? 우승은 아니죠. 이게 1등이고 이게 2등이잖아요. 그런데 꼴등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1등에 가까워요? 1등에 가까운 거죠. 근데 여기는 준우승은 우승이 아니다에 초점이 있지만, 여기는 준주거지역은 주거가 중심이다. 다른 걸 조금 더 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곳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어느 누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단지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 살고 있는데 뭐 좋아요. 사람 살기 좋아요. 그냥 아주 다니기도 좋고, 그러니까 공기도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양호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전용 주거지역이요, 일반 주거지역이요. 찍어봐야 알아요. 찍어봐야 안다고요. 온 나라 루이스를 찍어보기 전에는 내가 눈으로 갖고 이 땅이 뭔 땅이다 했다가는 큰일 난다고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구분해 놓기만 뭐라고 했냐면,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건 이론적으로만 구분해 놓고 우리가 시험에서 객관식 문제에서 맞추기 위한 거죠. 어찌고 저찌고 편리한 주거지역을 몇 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한다. OX, X요.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이론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이제 도로가 있고 이쪽이 상업지역이고 이쪽이 주거지역이면, 그러니까 이쪽 주거지역에 이 동네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일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는 주거지역이니까 여기는 집들이 있어야죠. 집이 쭉 있는데 길거리 오고 가는 사람들, 여름에 더울 때는 쭈쭈바도 사 먹고 겨울에 추울 때는 어묵 국물도 마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가게가 한두 개 들어가는 주거지역을 무슨 주거지역이요? 다른 기능, 상업 기능, 업무 기능이 들어가는 주거지역. 무슨 주거지역이요? 준주거지역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요. 그다음에 길에서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아침에 출퇴근할 때 멀리 나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한두 블록만 나가면, 그 블록도 큰 것도 아니고요. 조금만 걸어 나가면 버스 탈 수 있고, 뭐 아니면 그러니까 버스 타고 2칸 나가면 전철 탈 수 있습니다. 오고 다니기 뭐 하다고요? 편리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밤 12시에 그러니까 차 오고 가다가 끽 서로 부딪혀서 꽝, 꽈당 소리 나면, 그러니까 그 소리도 들리고 좀 시끄럽긴 하죠. 그런데 더 저 길거리에서 이쪽 산자락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차 꿍깡꿍깡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조용하고 살기가 좋다고요. 양호하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쪽까지 나가려면 불편하긴 하겠죠. 그런 겁니다. 뭐 그런데 뭐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뭐 어디고요? 뭐 무슨 신도시 만들 때 단독주택, 뭐 전원주택 단지 비슷한 거 있잖아요. 또 아니면 서울로 얘기하면 무슨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뭐 평창동 그 재벌집들 뭐 그런 집들, 그러니까 뭐 골목길에 뭐 무슨 왔어요 뭐가 왔어요 뭐 두부 트럭 다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차도 워낙 크고 좋아서 소리도 안 납니다. 쓱 가다가 어느 집 가까이 오면 갑자기 담이 뚜껑이 열리고요. 담 뚜껑이 열리고 쑥 들어가면 다시 딱 내려와서 이게 담인지 차고문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용한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시계획 이론에서나 그렇고 신도시 만들 때나 일부를 적용하는 거지, 우리 일상생활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서 그러니까 45년 해방되고 53년 전쟁 끝나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바쁘고 애들은 막 낳아야 되고 그 53년부터 그러니까 62년까지 그 정도 63년까지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잖아요. 전쟁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6분의 1이 죽었어요. 6집 중이라보다도 어느 집마다 식구 한두 명씩은 다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막 낳아야죠. 그래서 그때 연배인 사람들은 보통 형제가 뭐 10남매가 기본들이고 뭐 그렇다고요. 아무튼 그러던 때 뭐 이런 구분이 어딨어요. 그냥 비만 피하고 바람만 피하고 살 수 있으면 됐었죠. 근데 아무튼 이런 걸 적용해서 도시계획 이론을 적용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6글자. 전향호 1필리인 거죠. 서쪽에 조용한 곳, 전용 주거지역. 뭐 길거리 가깝고 오고 다니기 편하고 좀 시끄럽긴 하지만 편하긴 한 곳,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뭐 그냥 줄여서 전향호 1필리면 되겠죠. 전향호 1필리입니다. 그다음에 1, 2, 3, 1, 2준이 아니라 뭐래요? 1, 2, 1, 2, 3준이라고요. 그러니까 1, 2 외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법, 주택법 가면 마르고 닳도록 대한민국 집 두 가지. 무슨 집과 무슨 집이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다. 또 거기다 또 민법까지 공부하시면 단독주택은 단독 소유고 공동주택은 공동 소유가 아니라 구분 소유이고 이런 것도 외우고 그러는데 애기들은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릴 때는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괜히 나이 드셔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유치원까지 안 가도 돼요. 어린이들이요.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에서 지금 이제 점심 먹었겠죠. 자, 이번 시간은 미술 시간이에요. 자기 집을 그려보아요.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자기 집을 그립니다. 어떤 애는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애는 우리 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 집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얘는 우리 집 통째로 다 쓰고 있고 우리 집은 이 집이에요. 어린이들 이거 그리는데 어려워하나요? 아니죠. 그것을 그냥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집 두 가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 건 저 나중에 뒤에서 다 아시게 됩니다. 여기서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다음에 1, 2, 3 준이죠. 1, 2, 3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이 만약에 미스 코리아 뽑으면 여기를 뭐라고 할 거고요? 진선미, 진종 일반 주거지역, 진급 일반 주거지역, 선급 일반 주거지역, 미급 일반 주거지역 그래야 되지만 오늘 지금 미스 코리아가 아니잖아요. 수영복들은 갖고 오셨대요. 아무튼 미스 코리아가 아니니까 뭐고요? 그러면 1, 2, 3 세 가지가 뭐가 있어요? 상중하요? 너 어디 살아? 나는 상층 주택에 살아. 너는 어디 살아? 나는 하층 주택에 살아. 그러지는 않잖아요. 상중하라고 안 하는 거죠. 상중하도 아니고 그냥 우리 요즘도 애기들 그런 노래 부르나요? 그러니까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 3층 위에 4층, 뭐 뒤에 옥상, 옥상 위에 태극기, 태극기가 바람에 그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노래 있어요. 뭐 옛날에는 텔레비전 많지 않으니까 애기들끼리 그런 노래가 이렇게 서로 전수가 되는데 꼭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면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놀이를 하고 5학년, 6학년이면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놀이를 하고 뭐 그러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인 거죠. 그래서 뭐고요? 소층, 중층, 고층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중고층, 중자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초층, 중층, 고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울 거 없고 소리만 내시면 되죠. 그래서 1, 2, 3 준입니다.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니까 전혀 관계가 없고 여기도 공동주택, 여기도 높은 층수. 그러면 20층짜리 아파트 단지이고 사람도 살기도 좋고 편하고 한 곳은 찍어봐야 한다고요. 눈으로 보고 무슨 주거지역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뭐 양호할 수도 있고 편리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건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주거지역은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전, 일, 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1, 2, 3 준 해서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있습니다. 앞글자 4개, 근, 유, 일, 중이 있다고요. 우리 시험은 그냥 우리는 지금 시험 공부를 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저게 무슨 지역이다 그걸 추측해내는 게 아니라고요. 객관식 시험에서 그러니까 A는 B이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린 세 번째 칸이요. 근린 네 번째 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를 공급하겠다는 게 무슨 상업지역이고요? 근린 상업지역이고요. 도시 내 지역 간 유통, 기능의 증진이 유통, 무슨 상업지역이요? 유통 상업지역이요. 일반적인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무슨 상업지역이요? 일반 상업지역. 도심, 부도심, 상업기능,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중심 상업지역. 얘만 글자가 좀 달라있지만 도심, 부도심, 중심, 심심심이죠. 됐습니다. 근유, 일, 중 네 가지가 있죠. 근린, 가깝다고요. 주거지역 가까이에서 사람들 주거지역에 편의점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편의점 아저씨가 화장실 가셔서 그 앞에서 추운 겨울에 아저씨 호빵을 사 먹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저씨가 화장실 가는데 왜 이렇게 오래 안 와요?
한 5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르겠으니까 에이, 길 건너가서 저기 가서 해장국 먹고 오자. 길 건너 집에 있는 조그만 그 음식점들이요. 그런 데가 뭐고요? 근린 상업지역, 주거지역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그 평택 여기 터미널 주변 유통상업지역이겠죠. 많은 사람 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간 유통,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새벽, 그러니까 밤 12시에 버스들 올라와서 새벽 3시, 4시에 전국에서 버스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거죠. 유통상업지역. 뭐 일반 상업지역. 그러니까 중심, 도심, 부도심, 심심심, 중심 상업지역인 거죠. 땅값 비싸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다 찍어봐야 아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그런갑다 하고 가는데 공업지역에 나오면 이제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 국어 실력이 엉망진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있어요. 7번 보시죠. 주거지역도 앞글자 3개 뭐가 있었고요? 전일준. 공업지역도 전일준이 있습니다. 근데 공업지역에 그러니까 전용 공업지역, 그러니까 일반 공업지역,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은 아까 여기 준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준주거지역이 뭐가 중심인데 주거 기능이 중심인데 다른 걸 좀 붙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이니까 여기도 역시 뭐가 중심인데 공업이 중심인데 그러니까 공장이 중심이라고요. 공장이 초점인데 다른 거 좀 얹을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읽고 설명드리죠.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일반 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경공업 공업을 수용하되 그러니까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이 중심인데 거기에 주거 기능, 업무 기능, 상업 기능 다른 것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전용 그러면 뭐로만 되어 있는 게 전용이잖아요.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은 거기는 다른 차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끔 목욕탕 중에서 남성 전용 사우나, 여성 전용 사우나, 아니 뭐 찜질방 뭐 이런 거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을 만드는 여의도 텔레토비들은 우리 국민의 일상 상식하고는 전혀 다르다고요. 여의도에 있는 애들을 텔레토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쪽 여의도 보좌관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 그러니까 텔레토비하고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텔레토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동그란 집에서 산다. 얘네들도 동그란 집이죠. 여기 이제 뚜껑 열리면 마징가제트 나오는 건 이제 그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아직 안 열어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만 아는 말을 한다. 8시 뉴스, 9시 뉴스를 보면 뭐라고 떠들었는데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떠들고 그러고 있어요. 얘네들도 보면요. 빠, 뽀, 뿌 다 통하잖아요. 어릴 때 얼마나 그거 보고 애기들 좋아해요. 막 다 통해요. 막 거기 텔레비전에 녹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5살만 넘어가면 이제 그 말을 까먹게 되는 거죠. 빠, 뽀, 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요. 지네들이 사람인 줄 안다. 이거 이제 여기도 애들이 만든 말이에요. 법이 엉망진창이라고요. 전용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용 공업지역이니까 뭐로만 꽉 차 있는 공장으로만 꽉 차 있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공장으로만 꽉 차 있는 곳에 뭐도 있냐면 전용 공업지역도 있고 일반 공업지역도 있어요. 얘도 공장이 꽉 차 있고 얘도 공장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뭐 가동하기서 뭘 떼우고 돌리고 하니까 연기가 날아가겠죠. 뭐 수증기나 연기가 날아갑니다. 뭐 겨울 아침에 뭐 연기들 날아가다가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연기가 흩어지고 그러죠. 전용공업지역도 공장 굴뚝에서 연기들 날아가는데 여기는 연기가 바람 불어도 안 흩어져요. 연기가 모여요. 연기가 모여서 이런 모양을 만듭니다.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었더니 비가 오더래. 지렁이 2마리. 아이고 무서워. 독가스가 하루 종일 꽉 내리 누르고 있는 곳이 전용 공업지역이라고요. 전용 공업지역이요.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이죠. 중금속, 가스, 화학가스, 공해가스가 꽉 차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오래 일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뭐예요? 뼈와 피의 그러니까 납 중독, 수은 중독 그런 거 들어보셨죠? 카드뮴 중독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일하시면 뼈와 피에 중금속이 쌓이고 온몸에 피부병이 돋고 코뼈가 녹아내리고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전용공업지역이라고요. 우리나라 나머지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온전히 희생당하시는 곳이 전용공업지역입니다. 그냥 독가스인 거죠. 요즘 계속 며칠 동안 계속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큰 기업의 전자공장에서 일했던 분들이 그냥 우리 애기 10살 될 때까지만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돌아가시고 그 독가스 때문에 그렇게 다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뭔가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 이쁜 처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서 일한 그 처녀들이 2, 3년 일한 것 때문에 두고두고 30, 40 넘기기도 못하고 그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독가스가 뿜기는 곳이 어디라고요? 전용 공업지역이고 독가스 아닌 그냥 방독면 안 쓰고 되는 공업단지들 그런 데들이 뭐고요?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이름이 이상하게 써져 있어서 좀 그러니까 그 신경을 써야 되고 전용공업 독가스인 거죠. 그러니까 녹지지역 가면 더 가관입니다. 녹지지역에 세 가지 뭐가 있대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가 있죠. 그러니까 자, 생, 보가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 녹색, 생산, 농업, 생산. 그 다음에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종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보세요.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 중에 그러니까 자연 녹지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생산 그러니까 녹지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보전 녹지지역도 있어요. 저 쟤네들 국어 실력 보자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야 얘들아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 좀 말했어요. 이제 다 가는 거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좀 옆으로 시간 다 됐습니다만 잠깐 빠지면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그 드라마도 한번 보기 시작하면 재밌어요. 아침 드라마도 보다 보면 욕을 하면서도 저런 못된 이런 걸 드라마라고 하면서도 또 계속 보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뭐 드라마를 한 번 보면 이제 길게 봐야 되니까 뭐 EBS에 이제 조그만 프로그램들을 봅니다. 그런데 EBS에 그러니까 뭐 캐나다였을 거예요. 캐나다에서 그 애기들 유치원 애들 교육을 하는 걸 봤어요. 유치원 아동 초등학교 애들 교육을 하는 건데요. 그 어떤 교육을 한 곳과 그러니까 교육을 안 한 곳의 그 차이점을 갖고 그러니까 딱 대비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본 교육 과정이 있어서 거의 다 하지만 그 주변에 이제 그 비슷한 조건인데 아직 교육을 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한 뭐 3학년 정도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 앞에 할머니가 지나가고 계세요. 할머니가 옷을 아주 깔끔하게 잘 차려입고 그 영국 엘리자베스 영 뭐 이렇게 모자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그런 모자도 쓰고 깔끔하게 지팡이 짚고 할머니가 가시다가 뭐에 덜컥 넘어지셨습니다. 아이고 얘야 좀 도와줄래? 그러면은 오지간한 아이들은 아이고 할머니 다치셨어요?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는 거죠. 교육받은 애들은요. 할머니가 넘어져서 아이고 얘야 뭐 누구 좀 불러 그러니까 얘야 그러고 있으면 어른한테 얘기하세요. 어른 불러올게요. 지가 가서 할머니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세요. 어른 불러올게요. 한 발 딱 물러서면서 손 내밀고 어른 불러올게요. 그거를 계속 1년에 10번씩, 1년에 몇 번씩 강당에서 훈련을 시키고 애들을 길거리 나가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애들이 길거리에서 납치당하는 비율이 확 떨어져요. 잘 차려입은 분이 야, 좀 도와달라. 그럼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슉 뿌리면 그냥 기절하고 데리고 가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애들인,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어른 불러올게요. 그걸 훈련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옆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아주 특별히 진짜 인상 깊어서요. 이게 뭐예요? 매뉴얼이죠.
이게 매뉴얼이라고요. 지침이라고요. 오늘 이제 포항 다행히 지침 안 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조그만 우르릉 꽝꽝 그냥 시험 계속 본다. 좀 중간 우르릉 꽝꽝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나와서 다시 시험 본다. 그러니까 세 번째 큰 우르릉 꽝꽝 다 운동장으로 나간다. 정해져 있으니까 안심하고 애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할 거죠. 예, 매뉴얼 지침이고, 아까 도시군관리계획도 매뉴얼대로 해라, 지침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얘기 앞으로 많이 갔어요. 다시 오죠. 그러니까 초등학생 애들한테 선생님이랑 같이 가야죠. 선생님이 얘들아 이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니까 얘기 좀 말씀 좀 나눠봐라. 얘들아 대한민국 땅에 녹지지역이라는 게 있단다. 뭔가 알겠니? 모르겠는데요. 그냥 저 푸른 초원이에요. 예. 녹지지역 중에서도 자연 녹지지역이라는 게 있단다. 그러면 너희들은 콘크리트가 떠오르니, 그러니까 푸르게가 떠오르니, 대한민국 어지간한 애들은 녹지지역 중에서 자연 녹지면 콘크리트요, 푸르게요? 푸르게를 떠올리겠죠. 어린이만이 아니라 대부분 성인들도 자연 녹지 그러면 뭐 자연 농원부터 해서 그러니까 푸르게를 떠올릴 거라고요. 이건 대한민국 일반 사람들, 서민들이 그런 거고, 텔레토비들은 자연 산토끼 튀어놀고 뭐 무슨 쉬리 꺽지 헤엄치고 아이고 부자연스러워 싹 밀어버려 덮어버려 콘크리트. 아 자연스러워. 얘네들은 뭐가 자연이라고요? 콘크리트가 자연이라고요. 그래서 자연 녹지인데 뭐가 허용된다고요? 개발이 허용되는 게 자연 녹지라고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이걸 외우래요. 그리고 이걸 내놓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사기당하는 사람 지금도 엄청 많아요. 법을 하나 잘못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국민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골에 할아버지가 있어요. A 할아버지, B 할아버지, B 할아버지 손자가 도시 나가서 어영부영 하고 댕기다가 그 가리봉동에서 짱친한테 맞아갖고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범죄도시인가요? 영화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뭐 이제 껄렁껄렁하는 애죠. 할아버지 땅은 뭐예요? 완전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놈아 모른다. 할아버지 스마트폰 없어요? 이놈아 나도 우리 손주가 스마트폰 있다. 할아버지 온나라 루이스 깔려 있어요? 이놈아 나 그런 거 모른다. 할아버지 내가 찍어줄게. 할아버지 땅 번호가 몇 번이죠? 101번. 와 우리 할아버지 땅은 여기 102번이네요. 와 우리 할아버지 땅은 찍어보니까 여기는 생산 녹지네요. 할아버지 땅은 101번이죠. 이놈아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나는 농사나 질란다. 제가 찍어볼게요. 할아버지 땅 찍어보니까 큰일 났네. 뭐 누구 뭐 최고 아줌마가 큰일 났네 아저씨요. 할아버지 땅 어쩐데? 할아버지 땅은 땅 이름이 자연녹지래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땅은 생산 녹지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 땅은 자연 녹지래요. 거기다가 콘크리트 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아버지 콘크리트 붓는다고 해요? 못 붓는다고 해요? 못 붓는다고 하겠죠. 그래서 근데 할아버지 그러니까 손녀딸, 걔 어디 미국 보내야 되는 뭐 어디 유학 대학교 보내야 된다면서요. 할아버지 땅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땅이 100이고 할아버지 땅 이건 자연이라 큰일 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한 50은 쳐줄게. 그렇게 해서 사가요. 얼마 땅이고요? 250땅이죠. 생산 녹지에 비해서 3배, 5배는 비싼 땅이에요. 개발이 허용되는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300짜리 땅을 50 주고 사갑니다. 그러면 여기 아들이 나중에 와서 듣고 주변 시세 알아보고 이런 50에 사간 이 동그라미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혼내겠죠. 소송 들어갑니다. 100% 누구 승소요? B3 승소이죠. B3가 지금 사기 쳤냐고요. 근데 그러니까 판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변호사나 판사한테요. 옳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몇 개가 되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판사는 오로지 증거만 갖고 따지는 사람이지 착하고 못된 사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을 적용했을 때 누구 자료가 얼마나 맞냐, 누가 사실에 가깝냐가 아니라 누가 사실에 가깝다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냐 이것만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옳고 그름이 아닌 거예요. B3 사기친 적 없다고요. 아까 뭐였어요? 큰일 났네. 할아버지 땅 자연 녹지네. 이거밖에 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B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이게 부지기수예요.
이름을 하나 잘못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디 할아버지 자연녹 땅 가서 할아버지 찾으러 다녀야지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사기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죠. 아무튼 결론은 엉망진창 만들었지만 자연이지만 뭐가 허용된다고요? 개발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게 자연녹지죠. 녹지지역 중에서 제일 땅값 비싸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엄청 완전 다른 겁니다. 생산 녹지는 그 둘째 줄에 써져 있듯이요. 그러니까 생산 녹색을 하는 거죠. 물론 딸기 생산하시는 분은 빨간 생산, 블루베리 생산하시는 분은 검은 생산을 얘기하겠지만 배추, 상추 그리고 쌀도 자랄 때 벼는 녹색이잖아요. 녹색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색 생산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녹색이 뭐예요? 농업이죠. 그러니까 농업 생산을 하는 거라고요. 그 농업혁명을 뭐라고도 불러요? 녹색혁명이라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 녹지, 생산 녹색, 녹색 생산, 농업 생산입니다. 끝났고요. 보전 녹지는 그냥 길이 보전하세인 거죠. 여기는 콘크리트 거의 못 붙는 거고요. 한 2년 됐네요. 2년 됐는데 어느 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수강생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직접 자기 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시는 다른 분이 땅을 갖고 있는데 너 공법 시간에 그런 것도 배운다며 가서 한번 그것 좀 물어보고 오니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땅이 보전 녹지래요. 근데 자기가 아시는 분인데 그 땅에다 뭘 하려고 해도 불허가가 떨어지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복잡하대요. 그래서 이 땅에다 뭘 할 수 있는지 그거 좀 그래서 이거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저거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땅에다가 뭐 할 수 있는지 그거 좀 알아봐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그 땅 이제 집원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온 나라 루지스 찍어본 거죠. 그랬더니 뭐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런 건 다 두 번째고 일단 용도 지역이 가장 중요한데 용도 지역이 이름이 보전 녹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얘기 드렸죠. 거기다 뭐 하시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요.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에요. 보전 녹지는 도시지역 최후의 허파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보전 녹지가 있으면 이거는 A씨 이름이 남아있는 한 끝끝내 안 풀려요. 언제 풀리냐면 B씨가 있는데 A씨와 B씨가 통합해서 C씨가 됐어요. 그때나 풀려요. 그 씨가 남아있는 한 끝끝내 안 풀려요. 최후의 허파. 이거라도 있어야 길이 보전하세 사람이 살 수가 있다고요. 그 정도의 그래서 여기는 개발자 녹과의 보전 녹지라고 돼 있죠. 자, 이상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거지역 6가지, 상업지역 4가지, 공업지역 3가지, 녹지지역 3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소리만 내시면 되고요. 전일준, 전향호 1편리, 1, 2, 1, 2, 3준 그냥 근유일증이면 다 끝났고 전일준인데 독가스였죠. 자생보, 자연이지만 뭐가 허용된다고요? 개발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145쪽 이하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가도록 하시죠. 책은 두꺼운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인 개념들을 하나하나 좀 해주시면 뒤는 조금 편하게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